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요일 밤 10시 여러분들의 계좌에 빛을 비춰드리는 너도 할 수 있어. 진행의 아나운서 조하영입니다. 주린이어도 투자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올바른 길로 인도해줄 선생님이 필요하죠.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 신중하게 선별해 오신 종목들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설레이는 마음 가득 담아서 어떤 종목들 함께 공부해 볼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밤 10시 제가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팍스 통신망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하이라이트죠. 전문가님께서 신중하게 선별해 오신 종목들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화면 우측 하단에 있는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실행 버튼 누르시고요.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를 통해서 팍스 통신망 입장하실 수가 있겠고, 들어오시게 되면 오늘의 히든 종목명은 물론이고요. 다양한 무료 혜택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QR코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3989로 정석 남겨주시면 전문가님의 친절한 대응 전략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1월 16일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0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 경신에 성공을 해냅니다. 이렇게 연이은 불장 덕분에 코스피의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4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더불어 올해 시장 상승률은요, 주요 20개국 가운데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수는 어떨까요? 네, 오늘 코스피는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0.9% 오른 4,840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확실한 매수 포지션이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고, 반면 개인은 9,300억 원가량의 매도 포지션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대장주인 알테오젠 덕을 톡톡히 봤죠. 그 덕에 0.36%가량 상승하면서 954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로 지수 방어에 성공을 했고요. 어제 반갑게 돌아오는 듯했던 외국인은 아쉽게도 84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흐름들도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간밤 TSMC의 깜짝 실적이 반도체 투톱의 상승 트리거로 작용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3.47%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해냈고요. 14만 8,9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1%가량 상승을 해주면서 75만 닉스를 회복해줬습니다. 네, 반면에 2차 전지 섹터는 좀처럼 힘을 내주고 있진 못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보시는 것처럼 약보합권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동안의 상승 열기에 이은 휴식을 하는 분위기인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0.9%가량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현대차도 한번 보실까요? 자동차 산업에 대한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로봇 모멘텀으로 상승을 했지만요. 미국의 현지에서 자동차 생산을 확대하더라도 여전히 관세에 대한 부담감에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또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대 시장이 동시에 둔화되는 국면에 진입하면서 사실상 올해에는 정체의 해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여기 보이시는 현대차 그리고 표에는 없지만 기아차까지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흐름도 살펴보시죠. 네, 우선 알테오젠은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이 성과가 좀 두각을 드러내는 단계일까요? 종가 기준으로도 10%가량의 강세를 지켜내면서 51만 8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조 단위의 빅딜을 예고하면서 불기둥을 뿜어낸 건데요. 다음 주에 기술 수출을 발표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코스닥의 지수를 견인해냈습니다.
에이벨 바이오도 지난해 빅딜 소식에 이어서 또 다른 파트너십 체결에 대한 기대감이 불어들면서 2.5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 에코프로 형제는 나란히 파란불입니다. 연이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주가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요, 북미 고객 부진에 대한 리스크가 전망되면서 3.19% 하락한 14만 5,8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끝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5%가량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어제장에서 두 자릿수 급등을 보였던 만큼 차익 매물이 빠르게 출회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로봇주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 순환매가 빠르게 도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의 주인공들 살펴보시죠. 먼저 원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 설립에 대해서 국민 과반이 찬성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장의 신호탄이 돼줬고요. 아랍에미리트와도 원전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소식도 함께 나와줬습니다. 이런 훈풍을 타고 현대건설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해 줬고요. 한전기술 역시 함께 신고가 랠리에 탑승을 했습니다. 특히나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바로 저번 주 이 시간에 너도 할 수 있어에서 공략해드린 종목인데요. 올해 원전 실적을 기반으로 반등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향후 상승 여력 조금 더 기대해 봄직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바로 탈모 섹터입니다. 탈모 치료제 시장의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미약품은 바르는 탈모 치료제를 광고함으로써 실질적인 임상 효과를 강조했고요. 이에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현대약품 25%가량 상승을 했고요. 프롬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개별 호재 소식 속에서 상한가를 기록해냈습니다. 이 밖에 TS 트릴리온까지 20%가 넘는 급등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주인공 항공주 한번 살펴보시죠. 환율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이 바로 깜짝 호실적을 발표해냈습니다. 여기에 중일 갈등과 한중 관계 회복에 따라서 중국 노선의 수익성이 주목받고 있고요. 이 덕분에 외국인의 매수를 동반한 따뜻한 온기가 포착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나란히 5% 상승, 그리고 티웨이 항공까지도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장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경제 일정들 천천히 짚어드릴게요. 네, 먼저 12일 일정입니다. 중국의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연간 성장률 목표치인 5% 안팎, 달성 여부가 판가름 나겠습니다.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5.4% 그리고 5.2%를 기록하다가 3분기에는 4.8%에 그치면서 1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세를 기록했던 점 꼭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1일 일정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번 달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액 집계가 나옵니다. 앞서 나온 10일까지의 수출은 전년 대비 2.3%가량 감소를 했지만요. 반도체의 힘은 오히려 좋았습니다. 1월 초순에도 40%가 넘는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는 점 체크해 주셔야겠고요. 다음으로 22일에는요. 중요한 실적 발표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장 마감 이후인데요. 인텔이 성적을 공개할 예정이고요. 국내에서는 SK하이닉스의 4분기 성적이 발표됩니다. 앞서 삼성전자의 깜짝 실적에 이어서 SK하이닉스 역시 국내 초미의 관심사인 만큼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너도 할 수 있어에서 공략해드렸던 수익률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에 앞서서 여기 표에 있는 모든 종목들은요. 생방송에서 공략해드린 종목이고요. 최근 3개월간 방송에서 공략했던 종목들로만 가져온 점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공략한 종목들부터 살펴보시죠. 직전 방송에서 공략해드린 세 가지 종목 모두 상승불 켜냈습니다. 한전기술 5거래일 만에 29% 급등했고요. 이수페타시스도 12만 4,300원 터치하면서 12%의 불기둥 뿜어냅니다. GST 역시 3% 소폭 상승한 모습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상승장 속에서 소외되지 않고 꾸준히 올라주는 종목들 보이실 텐데요. 한미 반도체는요. 공략해드린 지 7거래일 만에 47%의 상승률 터치를 해줬고요. 같은 날 공략해드린 BHI도 오늘장에서 상승률 갱신, 마찬가지로 SL까지도 함께 올라주면서 너도 할 수 있어의 공략주들 상승을 향한 쾌속 질주 중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꼭 알아야 할 히든 종목, 전문가님께서 신중하게 선별을 해오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원전주 들고 와주셨습니다. 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원전은 전문가님께서 자랑하시는 섹터입니다. BHI 57%, 우진 41%, 한전기술 29%로 큰 상승률 낸 점 포착해 주셔야겠고요. 또 오늘 우리가 들고 온 히든 종목, 반도체 섹터 공략주입니다. 저희 반도체도 굉장히 분위기 좋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고영 57%, 그리고 한미반도체 47%로 좋은 상승률 낸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의 방송 종목은요, 방송 중에 언급해드리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면 우측 하단에 있는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실행 버튼 누르시고요.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를 통해서 종목명 받아가실 수가 있겠고요. 나는 아직 QR코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샵 3989로 정석 남겨주시면 전문가님의 친절한 대응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QR코드 타고 들어오실 시간, 그리고 문자 보내실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입장 시간 1분 정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들고 온 반도체, 원전, 제약 종목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끝까지 채널 꽁꽁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도 할 수 있어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오늘의 공략주 굉장히 궁금해 해주고 계신데요. 네, 오늘의 공략주 테마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의 스타트는요. 요즘 또 굉장히 뜨겁죠. 네,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반도체 테마 속에서도 진주 같은 종목을 선별해야 하는 이유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요즘 반도체 쪽은요, 외인과 기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열심히 사들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는 건 물론이고요. 목표 주가가 상향된 리포트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반도체 투톱과 관련된 소부장단의 흐름 같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예시로 기사에 보이시는 한미 반도체, 저희 방송에서 12월 26일에 공략해드려서 벌써 47%의 상승률 안겨드렸었고요. 1월 9일이죠. 저번 주 생방송에서 공략해드린 이수페타시스도 5거래일 만에 12%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꼭 가져가야 하는 투자 포인트는요.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근에 약간 거래가 붙었던 종목들 중에서도 아직 덜 오른 기업, 그리고 트렌드에 맞는 기업을 공략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한번 분석 도와드릴게요. 오늘의 히든 종목은요.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제조에 있어서 필수적인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비는요, 바로 CCSS인데요. 이 CCSS는 동의어로 좀 반도체 생명수 같은 장비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반도체 공정에 특수 가스라든지 혹은 화학적 물질들을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투입을 사람이 직접 일일이 제어하기는 굉장히 힘든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히든 기업이 가진 이 장비 CCSS를 통해서 화학 물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든 기업의 핵심은요. 진입 장벽이 높은 CCSS 장비들 중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은 업계 이력도 굉장히 오래됐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탄탄한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나는 아직 포트폴리오에 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의 히든 기업 종목명을 꼭 받아 가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송 중에는 종목명을 언급해 드리고 있지 않아서요. 잠시 후에 우측 하단에 뜰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실행 버튼 누르시고요.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를 통해서 오늘의 반도체 소부장 종목명 받아가실 수가 있겠고요. 나는 아직 QR코드는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샵 3989로 정석 남겨주시면 전문가님의 친절한 대응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오늘의 히든 종목,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서의 탄탄한 입지, 그리고 반도체 투톱이라는 든든한 고객사, 이렇게 두 가지 재료로도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인데 여기에 추가 호재 소식까지 함께 있습니다. 오늘의 히든 기업은 작년 12월 8일, 최근인데요. 이 중국 합자 법인으로부터 무려 978억 원 가량의 전력 반도체용 수주를 따내면서 이쪽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불어들고 있습니다. 978억 원이라는 금액, 2024년 매출액 대비 29.3%에 해당하는 점 투자 포인트로 꼭 가져가셔야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아래 보라색으로 된 칸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오늘의 히든 종목, 내수 외 수출 비중도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반도체 투톱 이외에도 중국, 싱가폴,
미국의 법인을 보유함으로써 인텔과 마이크론 그리고 중국의 BOE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기업의 실적 상승세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실적 이야기가 나온 김에 메모리 업황에 대한 수혜주다라고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화면 속 기사를 통해서 아실 수 있듯이 사실 현재 메모리 업황의 호황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장밋빛 전망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메모리 업황의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가 오늘의 히든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그 근거로 메모리 업황이 개선됨으로써 오늘의 장비, CCSS에 대한 수요가 급등했고요. 그 결과 4분기 이후죠. 즉 올해 상반기 때부터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진행될 것이다 라는 지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투자 포인트는요. 오늘의 히든 기업이 또 AI 반도체와 HBM 시장을 노리고요. 매스 리플로우 장비를 국산할 예정입니다. 곧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근거는요. 지금 화면에 있는 두 기업의 증설 투자로부터 시작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반도체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한미 반도체 등등을 공략해 드렸을 때부터 누누이 언급해 드렸듯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등의 기업들이 증설 투자를 얼마나 공격적으로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바뀔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현재 삼성의 P4 공장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 점 전문가님께서 체크해 주셨고요. P5에 대한 투자도 재개가 됐습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가 19조 원을 들인 청주 공장도 현재 가동에 동참 중입니다. 즉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요. 이 올해 2월부터 HBM 양산을 시작한다라는 부분이 공식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HBM4 시장이 올해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는 건데요. 이때 오늘의 히든 기업이 이 공장 증설의 최대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히든 기업은요. 메모리 최대 업황 호황의 수혜주기도 하고요. HBM 관련주이기까지 하다 보니까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차트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한 달째 조금 가격이 비슷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가격선이 지켜지고 있고요. 특징적인 건 1월 5일에 한 번 급등을 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점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재료가 좋은데 한미 반도체에 비해서 왜 이렇게 못 가냐 질문 주시면요. 수급이 주로 조금 반도체 투톱이나 방산, AI 쪽으로 돌다 보니까 약간 소외된 것인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또 빠지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하기 좋은 자리이다라고 전문가님께서 기술적인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장기적으로 좀 차트를 늘려봤을 때 재작년 6월 고점과 비교를 하면 여전히 낮은 구간이어서 굉장히 매력적이고 여기에 재료도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공략해 봄직한 반도체 장비주다 이렇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히든 기업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공장 가동과 투자에 관한 최대 수혜주이고요. 메모리 업황에 대한 슈퍼 사이클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라고 결론 지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12월에는 중국 법인으로부터 978억 원, 즉 2024년 매출액 대비 29.3%의 수주를 따냄으로써 전력 반도체 쪽 매출 성장세도
가파르게 진행될 것이다. 이 부분도 투자 포인트로 함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송에서는 오늘의 히든 종목명을 공유해 드리고 있지 않아서요. 네,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의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실행 버튼 누르시고 영어로 된 링크를 통해서 팍스 통신망 입장하시면요. 오늘의 히든 종목명 바로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QR코드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3989로 정석 남겨주시면 전문가님의 친절한 대응 전략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소부장 종목 소개해드렸고요. 저희 2부에서는 원전 종목, 3부에서는 제약바이오 남아있으니까요. 네, 채널 꽁꽁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도 할 수 있어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오늘의 원전 종목 굉장히 궁금해 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원전 섹터를 공략해야 하는 이유 마찬가지로 원전 테마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원전 종목 공략해 드리기 전에 저희 너도 할 수 있어에서 공략해드렸던 원전 종목들 상승률 체크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너도 할 수 있어의 생방송 캡처본들을 준비해왔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원전 종목은요. 저번 주 이 시간에 공략해드린 한전기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5거래일 만에 무려 29.5%의 급등이 체크가 되고 있고요. 중앙에 있는 원전 종목은 사실 저희 방송에서 11월, 12월 나눠서 두 번이나 공략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네, 11월 7일에 공략해드려서는 57%의 상승이 나와줬고요. 12월 26일에도 공략해드려서 19%의 불기둥 포착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우측에 있는 종목은요. 11월 28일에 공략해드린 우진인데요. 네, 41%의 상승률 터치해 준 점 다 같이 기억해 보셔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히든 종목도 이와 같은 상승에 대한 기대에 해봄직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BHI, 우진, 한전기술 등등 좀 수많은 원전 종목을 공략했는데도 새로운 원전주를 가져온 배경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한전의 부채 이야기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기사 보시면요. 한전이 좀 저렴한 가격대로 전기를 공급하고 하다 보니까 현재 총 부채가 무려 200조 원을 넘겼습니다. 부채를 갚아 나가려면 당연히 이익이 많이 나와야 하는 상황인데 공기업은 이게 힘듭니다. 그 결과 원전을 통해서 생산 단가를 낮춰야만 하는 상황이고요. 국내외로 원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렇게 원전에 대한 필요성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부각되고 있다라는 지점 포인트로 잡아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국내 정책발 호주 이슈도 바로 한번 다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대선 출마 당시
AI 3대 강국으로서의 도약을 강조했던 이재명 대통령, 이제는 원전 카드를 좀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요, 이 AI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감당해 내려면 원전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기후부 장관은 이런 원전의 필요성을 진즉부터 좀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정리해드리자면 친원전파입니다. 결국 기후에너지 환경부는요,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확정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의 계속 추진 여부를 조만간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맞춰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은요, 신규 원전 부지를 적기에 확보하겠다라는 방침까지 공식화했습니다. 결국 모든 상황들이 돌아가고 있는 이 큰 숲을 한번 보시면요. 이재명 정부가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추가 근거는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12차 전기본에 주목을 해보셔야겠는데요. 추후에 전력 공급을 진행하는 사안에 대한 계획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도 전력 공급이 무려 36%나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원전 카드 만지작거리는 게 아니라 꼭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좀 큰 숲의 이야기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글로벌 원전 이슈도 바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가 AI 전력 확보에 있어서 온 몸을 내던지고 있습니다. 무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를 다 제치고요. 최대 원전 구매자에 좀 등극했다고 하는데요.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는 일찌감치 이 전력이 앞으로의 무기이자 권력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원전 섹터를 공략해야만 하는 이유, 테마를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원전주 중에서 옥석 가리기만 잘 해도 우리는 주가 상승의 롤러코스터에 탑승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체코뿐 아니라 UAE 등 외국에 있어서 글로벌 수주 이슈는 작년 하반기부터 오늘까지도 끝없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고요. 트럼프조차 미국의 원전 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친환경 에너지를 밀던 이재명 정부의 이 원전 카드 뽑아들기까지 이런 상황에서 국내외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원전 종목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의 히든 종목 사업 영역 바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라 색깔 칸 보시는 것처럼 원자력, 정비 용역, 플랜트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데 필수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이 화면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시청자분들께서 모두 아시는 부분이겠지만요. 원전 관련 이슈가 나온다 했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기업은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오늘의 히든 기업이 이 두산 에너빌리티와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즉 향후 두산 에너빌리티의 좀 파트너사가 되었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말인즉슨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 수주 이슈나 국내외 정책 이슈에 반응을 할 때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함께 주가 상승 해봄직하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공략해드렸던 우진, BHI, 한전기술 모두 큰 주가 상승을 이뤄낸 것은 바로 수주가 굉장히 좀 차곡차곡 쌓였기 때문인데요. 네, 이제는 다들 아실 겁니다. 원전 섹터는 특히나 다른 섹터에 비해서 이 수주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히든 기업도 수주 리스트 보시는 것처럼 정말 짱짱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목록들이 다 수주 리스트인 건데요.
2025년에만 13개의 수주를 따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부족해서 미처 다 못 올린 게 이 정도다라고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브라질,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그리고 카타르 등등 고객사를 글로벌적으로도 많이 두고 있는 기업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꾸준히 일감에 있는 회사가 결국 주가가 튈 때도 크게 뛰고 갈 때도 잘 간다라는 전문가님의 분석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히든 종목명 잘 받아가셔야겠습니다. 그런데 방송 중에는 종목명 언급이 불가해서요. 네, 잠시 후에 뜰 화면 우측 하단의 QR코드 쪽으로요. 카메라 실행 버튼을 누르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를 통해서 오늘의 원전 종목 바로 받아가실 수가 있겠고요. 나는 아직 QR코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3989로 정석 한마디 남겨주시면 이 원전 종목 전문가님께서 친절하게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문자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는 점도 꼭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또 이제 많은 분들께서 기술적인 차트 분석도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바로 차트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도 할 수 있어를 꾸준히 시청하셨던 분들은요. 제공약하네? 이거 44% 올랐던 종목이네? 라고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 종목이 맞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 금요일 방송에 내보내기로 진작부터 결정을 하시고요. 이번 주 평일 내내 혹시라도 급등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셨는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잘 버티다가 오늘 급등을 해버리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차 목표가를 전고점 라인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상승의 롤러코스터에 지금이라도 탑승할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정리해보자면요. 오늘의 원전주 두산 에너빌리티와의 계약을 통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 관련 이슈로 주가가 펌핑할 때마다 오늘의 히든 종목도 파트너사로서 같이 한번 반응할 수 있겠다라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수주도 차곡차곡 쌓였기 때문에 향후 주가 상승까지 염두에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송에서는 이 원전 종목명을 공유해 드릴 수가 없어서요.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뜰 우측 하단의 QR코드 쪽으로요. 카메라 실행 버튼 누르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를 통해서 팍스 통신망 입장하실 수가 있겠고요. 들어오시게 되면 방송이 끝나자마자 종목명 바로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QR코드는 좀 낯설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3989로 정석 남겨주시면 전문가님의 친절한 대응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정보 이용료 100원도 부과되고 있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소부장 종목, 원전 종목에 이어서 잠시 후에는 기대해 봄직한 제약바이오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도 할 수 있어.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우측 하단의 QR코드를 통해서 팍스 통신망 입장하셔서 원전 종목, 반도체 소부장 종목 받아가시기 위해서 많은 참여해 주셨고요.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제약바이오 종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종목 공개에 앞서서 왜 공략해야 하는지 이 기업에 대한 투자 포인트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의 히든 종목은요. 혁신 신약을 가지고 자체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이제 두 개의 단백질을 하나로 융합할 수 있게 하는 어려운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현재 글로벌 빅파마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요. 전문가님께서는 오늘의 히든 종목은 유한양행과 비슷한 길을 갈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유한양행이 렉나자를 통해서 오스코텍으로부터 라이선스 아웃을 받은 다음에 이제 글로벌 빅파마에 라이선스 아웃을 했는데 이 기업도 마찬가지의 행보를 보일 것 같습니다. 오늘의 히든 기업 이 자체 기술을 통해서 일상에 성공을 한 다음에 이제는 빅파마랑 추가적인 라이선스 아웃을 노리고 있다는 점 투자 포인트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가 상승의 재료가 되어줄 일정이 최근에 있었는데요. 오늘의 히든 기업 K바이오 대표 기업으로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 기술력을 자랑했습니다. 여기서 가져가야 할 투자 포인트는요. 자체 기술을 통해서 라이선스 아웃의 시작 단계를 만들었을 가능성 좀 농후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의 히든 종목은요. 정부 정책 국가전략기술과 혁신신약에 해당되는 기술력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K바이오 메가 트렌드에 딱 맞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펀드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전문가님의 분석이 있으셨습니다. 이런 높은 확률의 가정들이 확실시 된다면요. 이 강력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으면서도 이제 국내 정책 펀드에도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국가의 지원이 될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했을 때 시청자분들께서 현재 저렴한 가격대에서 꼭 관심을 가져야 하는 제약바이오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네, 오늘의 히든 종목 투자 포인트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 히든 종목은요. 방송 중에는 종목명을 공유해드리고 있지 않아서 우측 하단의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실행 버튼 누르시고 팍스 통신망 입장하시면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나는 아직 QR코드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3989로 정석 남겨주시면 전문가님의 친절한 대응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 문자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는 점도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오늘의 히든 기업이 지금까지는 임상 데이터를 확보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올해부터는 데이터에 대한 증명이나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실질적인 대규모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포인트는요. 무려 4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모멘텀은 지금 보이시는 면역 항암제의 글로벌 빅딜입니다. 말 그대로 라이선스 아웃, 결국 신약 개발 기업들 같은 경우엔 라이선스 아웃이 나와줘야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붙을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에 봄직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알레르기 치료제 시장의 확장입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은 특히나 일본에서 좀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일본의 꽃가루 알러지 시장에 대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추가 기술 이전 소식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하나의 투자 키워드가 돼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또 투자 포인트는 SC 플랫폼 제형의 가치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즘에 또 트렌드가 IV 제형에서 SC 제형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의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효소 없이 SC 제형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항암제나 알레르기 치료 쪽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비만 그리고 대사 질환과 같은 분야로도 영역을 점점 확정해 나가면서 이런 부분들도 또 올해 새로운 좀 투자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들어봤을 때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면역 항암제 사업도 하고 있고 알레르기 치료제 그리고 비만, 대사 질환까지 정말 기대해 봄직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차트는 어떨까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한번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전문가님께서 저렴한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네, 과연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최근에 일동제약이나 다른 바이오 기업들, 오늘은 또 알테오전이 올랐죠. 이렇게 좀 열심히 올라준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히든 종목 못지않게 정말 좋은 기업인데 현재는 바닥권 확인이 되었고요. 최근 15,000원 구간에 15,000원 구간 쪽에 좀 흔들기가 포착이 되면서 전문가님께서는 이 흔들기 단계에서 기회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현재는 15,000원 이하까지 좀 안정적으로 내려오면서 이제는 그냥 별다른 고민 없이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잘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치는 바로 위에 저항을 받고 있는 이 박스권 상단인 2만 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는 14,000원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방송에서는 이 종목명을 공략해 드릴 수가 없어서요. 네, 오늘의 제약바이오 종목명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화면 우측에 보이시는 QR코드 쪽으로요. 카메라 실행 버튼 누르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네, 링크를 통해서 저희 팍스 통신망 입장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들어오시게 되면 오늘의 히든 종목명은 물론이고요. 다양한 무료 혜택들 드리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정말 잘 짚어봐야 되고 또 이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구성 잘 하셔야겠는데요. 팍스 통신망 입장하시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QR코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샵 3989로 정석 남겨주시면 전문가님의 친절한 대응 전략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저번 주에 공략해드렸던 3가지 종목들 과연 다 상승불 켜냈느냐 궁금하실 것 같아서 바로 화면 띄워드렸는데요. 네, 한전기술 원전주, 오늘도 원전주 있었고요. 이수페타시스 반도체 PCB 기업, 오늘도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CCSS 기업 지금 공략해 드렸고요. 네,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다양하게 마찬가지로 섹터 순환에 맞춰서 트렌디한 기업들 오늘도 선정해 왔으니까요. 네, 팍스 통신망 입장하셔서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정석적인 대응 같이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QR코드 타고 틀어오실 시간 지금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가치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와 저희 전문가님께서는 다음 주 금요일 또 이 시간에 다양한 종목들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